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다들 아시는 기가바이트의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 바로 어러스 브랜드의 최상급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모델명은 어러스 15G YB이고 가격은 429만원입니다. 윈도우 미포함 기준으로는 400만원이고요. 가격 듣자마자 에이 나랑 상관없네 이럴 것 같은데 나가지 마시고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대리만족 많이 하는데 대충 보니까 스펙이 어마어마하길래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지원 없이 순수 제품만 대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일단 제품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하판만 블랙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어러스 로고가 있는데 어러스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당연히 화이트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로고만 점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글씨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로고만 새겨진 게 가장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상급 라인답게 플라스틱이 아닌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제작이 되었고 풀 CNC 가공으로 외관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스포츠카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니까 통풍구 디자인도 그렇고 포인트를 잘 살린 디자인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독일 레드닷 2020 디자인상 수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고성능 노트북답게 발열 부분이 상당할 텐데 디자인 구조상 통풍구를 진짜 사방에 배치했더라고요. 실제 사용 시 온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체 무게는 약 2.19kg, 어댑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3kg 정도 무게이며 두께는 24.9mm입니다. 사실 두께가 얇거나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뒤에서 언급할 성능을 감안한다면 전작 대비 두께도 더 얇아졌고 성능 대비 특별히 더 무거운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트북 상판도 한 손으로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서 깔끔하게 올라오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 3mm의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고 720p 웹캠도 가운데 탑재가 되었는데 물리적으로 슬라이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도 있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부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도 볼까요? 일단 간격이 조금 좁긴 하지만 거의 풀사이즈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딱 봐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키보드의 각 키 높이가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조금 높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제품의 경우 웜룸 기기식 스위치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트북으로 게임할 때 항상 많이들 아쉬웠던 부분이 키감인데 웜룸 기기식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서 딸깍거리는 소리부터 눌러지는 깊이감까지 다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적인 가위식 나비식 키보드보다는 키를 눌렀다는 느낌이 훨씬 명확하게 들었고 기기식 스위치인 만큼 일반적인 키보드에 비해서는 수명 또한 약 3배 정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높이도 2.5mm로 상당히 높고 키 작동점도 1.6mm로 짧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게임 플랫이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타건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느낌은 일반적인 청축보다는 소음은 조금 덜한 편이고 살짝 더 가벼운 청축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RGB 퓨전 소프트웨어로 12가지 이상의 이펙트 효과도 가능하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터치패드 또한 고급 모델에 대부분 적용이 되는 유리 같은 엄청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 좌측 상단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가 되어서 윈도우 헬로 보안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포트 구성도 왼쪽에는 HDMI 2.0 1개, 미니 DP 포트 1개, USB 3.2 Gen 1 1개, 3.5mm 오디오 잭, 킬러 기가비트 유선 램 포트가 탑재가 되었고 오른쪽에는 USB 3.2 Gen 1 2개, 썬더볼트 3 1개, SD카드 슬롯 1개, 전원 포트, 그리고 당연히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있고요. 게다가 썬더볼트 3, HDMI, 미니 DP 포트를 전부 활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총 4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추가로 연결되는 3개의 모니터는 4K 해상도로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제품의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한 만큼 엄청난 스펙이 탑재가 되었는데 먼저 디스플레이는 15인치 풀 HD 해상도가 탑재가 되었고 광시야각 IPS 패널,
그리고 주사율은 240Hz, 응답 속도는 3.5ms/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색 영역은 sRGB 98%, NTSC 72%로 일반적인 IPS 패널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수치지만 공장 출하 전에 캘리브레이션 조정이 되었고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색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야각 또한 당연히 괜찮았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10세대 i9 10980HK가 탑재가 되었고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3.1GHz, 최대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4 16GB 2개가 들어가서 총 32GB의 메모리, 저장 장치는 삼성 M.2 SSD 512GB,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RTX 2080 슈퍼 맥스Q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단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스펙이면 웬만한 게임과 4K 영상 편집은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벤치마크와 각 게임별 프레임, 영상 렌더링을 실제로 테스트 해봤을 때 3D마크 타임스파이의 경우에는 전체 스코어 7480점, 그래픽 스코어 7366점,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전체 스코어 17126점, 그래픽 스코어 19184점이 나왔습니다. 시네벤치의 경우에는 3735점이 나왔고 긱벤치는 싱글코어 1364점, 멀티코어 781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경우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기준 평균 130프레임, 툼레이더 그래픽 옵션 풀옵션 기준 평균 147프레임, 오버워치 그래픽 옵션 매우 높은 기준 평균 14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4K 영상 편집의 경우에도 프레임 움직이는데 전혀 버벅거림도 없고 10분 4K 영상을 4K로 렌더링 했을 때 2분 45초로 정말 빠르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게임, 작업 둘 다 아주 쾌적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트북 사용 시 가장 중요한 발열 부분과 소음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5개의 히트 파이프로 설계가 되었고 51개의 날개를 가진 팬이 2개가 탑재되었는데 확실히 대부분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발열이 높은 만큼 이 제품 또한 발열 해소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평균 85도 정도로 유지해줬는데 이 정도 온도면 거의 대부분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평균 온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소음의 경우에도 팬 속도로 게이밍으로 했을 때 기준 평균 48dB로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 정도이지만 조용한 공간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음이긴 합니다. 마지막 배터리의 경우에는 94W시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는데 공식 스펙상으로는 최대 8시간이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는 4-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고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은 순수 배터리만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니까 어댑터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어로스 자체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현재 노트북의 상태나 정말 다양한 설정들을 클릭만으로도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었고 스피커의 경우에는 2개의 2W 스피커가 탑재되었지만 솔직히 스피커 음질은 그냥 그럭저럭이라서 나이믹3를 지원하기 때문에 헤드셋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디자인이나 포트 구성, 소음, 성능까지 딱히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노트북인 건 확실합니다. 물론 발열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특별히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고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게임은 물론 작업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고 게임, 작업을 모두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사실 400만원대의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데스크탑으로 세팅할 경우 더 높은 스펙이 가능하고 동일한 스펙 기준 데스크탑으로는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작업과 게임을 모두 원활하게 커버하면서 고정된 장소가 아닌 항상 휴대하면서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가격이 비싼 만큼 사용 목적과 본인의 사용 스타일을 꼭 체크하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